네, 안녕하세요. 2주 전부터 우여곡절 끝에 성남시청이라는 진지에 복귀한 모습이었고, 집 나간 자식들 다시 들어와서 복잡거리는 모습으로 기분 좋은 집회였습니다. 이렇게 나름 의미 있는 집회를 두 차례 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건지 누군가는 그동안 집회에 목말라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모였다. 이런 라든가 여기서 좀 더 오버해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치렀으니까 누군가는 또 밥숟가락 얹으려고 할 건데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고 쫓아내겠다 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말하던 사람을 봤습니다. 아무리 덩어리가 커져도 그런 짓이면 또 반토막 나는 짓거리죠. 단체 움직임을 좌지우지하던 맞박에 대표딱지 붙여놓고 숟가락 신공을 펼치는 몇몇에 대한 원망이 심해서 기층이 주인이라는 것을 함부로 또 잊어버리는 두려움 없는 행동일 겁니다. 그렇게 오버할 만큼 기분 좋은 집회가 치러졌긴 했는데 가능성 정도만 보였던 그야말로 의미만 있을 뿐 내용적으로는 매우 불만족한 것이었습니다. 그 불만족한 것을 보면은 세 가지 정도를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기획자 몇몇의 주도로 이어져 가던 그런 행태. 그게 반성도 없고 민주성도 여전히 결여된 그러한 문제였고요. 두 번째는, 거리에 나와 있는 일반 시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모습은 여전히 없었던 그런 집회였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내용적으로도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의 문제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완전히 민주성이 결여된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기획자 몇몇의 주도로 이어져 가던 행태 그대로 반성도 없고 민주성은 여전히 결여된 집회 시작과 뒤풀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7차 집회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지지연대는 뒤풀이 자리에서 집회는 이제 없을 거라고 공정포럼 대표가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이미 발표해 버리니까 나머지는 전부 따라가는 분위기였어요. 허구 헛날 주권자라는 말은 자주 하는데 주권의식은 전혀 없어. 마치 상층에서 기층으로 명령하다 식으로 움직였던 겁니다. 결과는 삽시간에 기층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 나름대로 모욕긴 했겠지만 결국 그들은 상층 위주로 또 결정을 내버립니다. 어떻게? 김경수 살려내기, 그리고 사법적폐 청산이라는 거에 살짝 끼워내가지고 일반 대중 민중의 요구가 울려야 될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당 당내 문제 갖고 지랄한 겁니다. 그거 상층이 결정해버린 거고, 그분들 이외에 나머지는 두 차례 성남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미 대원은 한 4분의 3이 쫙 빠진 집회였어요. 근데 그 빠져버린 4분의 3이 전부 공정포럼이나 지지연대 측 사람이냐? 그거 아닙니다. 소위 대표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몇몇이 마지막이다라는 한마디에 일반인들은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냥 주저앉은 세력이 절반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기도 싫고 포기해버린 거죠. 그들이 빠져버린 후에도 의지 있게 성남 집회는 이어질 걸로 봤는데
이재명 지사의 말 한마디로 또 집회는 초토화돼 버렸습니다. 이게 주권자들입니까? 아니면 이재명의 개들입니까? 이재명의 호소 이후에도 집회를 진행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던 걸로 나는 아는데, 이재명 심리 때 갑자기 의지가 돌변해 버렸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건너편 김사랑 측 스피커에만 대응하기 위한 모임이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그때부터 해서 성남지청은 모이긴 모였는데, 공판 때 단결된 강압이라든가 규모 있는 집회는 전혀 없이 중구난방 여기저기 흩어져서 웅성웅성거리며 대원은 완전하게 각계격파돼 버렸습니다. 즉 기획하던 사람들 결정에 의해서 누구도 성남을 사수하려 한 자가 한 명도 없이 그냥 삽시간에 무너져 버린 겁니다. 도구라는 사람들은, 소위 깃발이나 도구라는 사람들은 알아서 자신들끼리 여기저기 지역별로 나름대로 활동하며 참여를 호소했지만, 이미 대다수 기층은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인터넷 공간에서 수고하십니다, 힘내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만세 이런 걸 연발하면서 빚진 마음으로 계좌에 돈을 쏴줍니다. 활동하는 자와 구경하는 자들은 서로 상대를 바라보며 상대를 대상화해 갑니다. 대상화해 간다니까 좀 애매하나요?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상대를 바라보고 남남이 돼 가는 거예요. 저거 조직화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는 거고, 동전 몇 입만 집어넣으면 뚝딱 튀어나오는 자판기처럼 자판기 단체는 기층의 자생력을 원천 봉쇄합니다. 만세 하면서 수고하네요, 대단하네요, 고생하시네요, 죄송합니다, 후원 계좌 여세요, 동전만 넣어주면 성과물이 뚝뚝뚝 떨어져 나오리라는 믿음이거나, 아니면 부채의식 탕감으로 실천력을 완전하게 무력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몸부조하는 자가 당연히 현장에 가면은 기금에도 동참하게 되는 현장의 진리를 체득할 기회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한 달 보름을 비워뒀는데 10차 집회 공지가 떴습니다. 결의 과정과 절차 이런 거 없어요. 여지껏 어찌어찌 해서 집회를 쉬게 된 경위, 다시 하게 된 배경들, 이런 모든 거에 대한 반성도 없고 과정도 없어요. 일반 기층에게 주문사항이라든가 요구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냥 공지 날리면 그걸로 일사천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도. 집회가 끝나고 뒤풀이를 특정해서 장소를 갖다가 공지하는데, 예전에는 각 단체 깃발 이런 대표들이 자기네들끼리 텔레그램 방에서 쑥덕거리고 결정하고 공지로 명령하달하면 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뒤풀이 공지는 필요 없었겠죠. 각자 알아서 자기 자단체에 맞는 곳에 들어가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번 두 번째 집회는 전부 집회에 나온 모두가 지연대라든가 이런 공정포럼 이런 사람들이 다 빠져버리고 나니까, 이제 나머지 지금 여태까지 행동하는 양심으로 여기저기서 서명운동 했던 사람들, 집회에 나온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단체원이 된 건지 어느 한 자리 특정해 가지고 전부 뒤풀이를 갖다가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거기 가면은 양태가 좀 달라질까 했는데, 역시 그냥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토론과 논의 이런 거 없어요. 일반에게 어떤 동의를 구하는 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게 첫 번째 집회였고 뒤풀이였습니다. 두 번째 집회나 뒤풀이도 역시 그랬고, 양상은 더 심화됐어요. 기획하는 몇몇은 그 장소에 아예 보이지도 않았어요. 다른 데 가서 그들끼리 매우 중차대한 작전 계획을 심도 있게 세웠겠지요. 기획하는 자들이 참여자를 한 군데 몰아놓고
그 한 군데 몰아놓은 이유 중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러한 주문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해달라 주문사항이라든가 동의해달라 주문사항 없어요. 논의할 사항 딱 한 가지도 없는데 나는 또 뭔가 논의할 문제가 있는 것인지 기대했던 내 탓을 해야지요. 그냥 여기서 동원되니라고 수고했다, 여기서 먹고 가라, 니네들 돈 내고, 이거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그나마 집회를 하니까 좋아서인 건지 친목관계나 뭐 관계 개선에 주력할 뿐이었어요. 술 먹고 밥 먹고. 이런 거예요. 설문지가 있잖아요. 설문에 답하면서 그 설문지대로 자기가 체크하거나 자기가 의견을 갖다 내세웠을 때, 그 설문지대로 행동하게 됐을 때 그 단체가 자신의 설문지대로 자신의 의지가 담겨진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 책임감은 더 높아집니다. 주인의식화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내가 내 의견을 내놓고 내 의견에 맞게 우리들이 움직인다라는 거 뿌듯하죠. 이게 주인의식화에 되는, 주인의식화로 가는 길인 겁니다. 명령에 복종하는 쫄병들이 되는 게 아니고 주인의식화, 내 의지대로 간다, 내 뜻으로 가는구나 라는 거. 명령에 복종하는 졸병들은 대장 하나 변절하거나 다른 노선 갈아타거나 할 때 완전히 갈 길 헤매는 쫄따구들 삽시간에 분비박산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런 거였고요. 둘째, 거리에 나와 있는 시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모습 여전히 없었어요. 이재명들만의 생각에만 꽂혀서 외치는 그런 집회였어요. 남들이 그거 누가 들어주나요? 그거 거의 절반 이상은 시끄럽기만 하고 저희들 뭐 하나 하지요. 저 배불러 먹고 할 일 없어서 배불러서 나온 놈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은 그 사람들 갖다 또 다른 대성화를 시키면서 우리말 들어라, 너희들은 진실을 모른다, 잘못 알고 있다, 오해하는 것도 있다, 뉴스는 다 거짓말이다. 그건 우리 주장이지. 그래놓고 우리가 말해줄 테니까 들어라 라고 하는 식의 그런 집회만 한 거예요. 당장 시민들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보다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만 질러대는 집회였다는 겁니다. 시민의 공감을 얻기 위한 방법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들이 궁금해하는 말, 그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와 이재명의 사활적 임무로 받아안고 싸우겠다는 의지가 섞인 구호가 나와주고 그런 구호를 그들에게 들려줬을 때 그들은 공감하면서 조금이라도 동참하거나 동의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요? 허구한 날 거리의 시민에겐 우리의 말만, 우리의 억울한 것만 들어달라고 귓구멍 따갑게 외치된 건 아닌 건지 요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게 두 번째 문제였어요. 그대로 여태까지 했던 행태 그대로 했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내용적으로 구체성이 결여되었다는 겁니다. 이재명의 근원지, 또한 지금 우리들의 진지, 이재명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는 시민을 동참시켜낼 수 있는 성남거리에 있는 일반 시민에게 보여지는 집회, 피켓과 펼침막은 몇 개의 글자로 함축해서 걸어놓은 단순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억강부야, 공정대상, 이재명은 죄가 없다, 억지기소, 정치 탄압한다, 공소를 취소하라. 저 구호가 저렇게 덜렁 내놓으면은 실제로 성남 시민들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 또 가슴에 팍팍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몇몇은 알겠죠,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근데 적은 글씨로 빼곡하게 또 적은 유인물 있잖아요.
그 유임을 진짜 받아본 사람들 싸그리 다 읽을까요? 한두 명 읽으면 사람들 다 읽은 줄 알죠. 우리 몇몇 유임을 돌리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다 읽어본다고. 안 그렇거든요. 버려요. 유임을 한번 돌려보세요. 그거 몇 사람의 눈에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꼼꼼히 읽을 만한 삶의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국어책 읽듯이 대충 읽으면 그 뜻 알겠어요? 그거 안 들어오지. 그 구호들은 우리 이재명만 알아먹는 겁니다. 일반을 추동해야 하고 일반을 조직해내야 하는데 설명이 매우 부족하고, 심지어 너희는 모르거나 오해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 따지지 말고 내 말 그냥 들어. 명령조에 가까운 거예요. 김부선이가 왜 소송을 취하했는지에 대해서 일반은 단순히 어떻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들에게 정말 이해 가능한 합리적인 논리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소송 전까지는 명예훼손 정도의 문제겠지만 일단 소송이 개시되면 김부선은 명예훼손이 문제가 아니고 무고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부선이는 어쩔 수 없이 소송 직전에 소치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일반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또 스피커로 해주면은 쏙쏙 들어오나요? 아닙니다. 피켓은 구호일 뿐 구체화시켜내지 못합니다. 대형 펼침막에 현수막이죠. 대형 펼침막에 이재명의 탄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 경기도 내 도정에 대한 이해들, 토건 적폐와의 싸움들, 삼성 자본과의 싸움, 당파 내에서 배제되는 이유, 기득권과의 치열한 한판 승부 속에서 필연적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서 현재 재판의 억지성을 실증적이고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합니다. 대형 펼침막에 그 대형 펼침막 두 개 정도 분량이면은 핵심 쟁점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알려낼 수 있습니다. 시민은 남이 말하는 거 귀로 들리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과정,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연설은 그냥 시끄러운 소음일 수 있어요. 구체화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우리는 모색해야 하는데 민주성을 담보해내지 못하고 그러한 일들을 기획자 몇몇의 머리로만 해버리니까 그 기능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거예요. 구체화시켜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벌려놓은 100만인 서명활동 그 세포들 전부 모여서 그냥 그래 이거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것을 분담하는 논의를 한다면 충분히 하겠지만 막상 뭐 100만 서명 그 활동 포기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집회에서 부족한 부분은 집회 참여자 속에서 뒷부리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쪽 수로는 어렵다, 이런 문제도 있는데 너희들이 한번 분담할 사람 없느냐, 최소한 2주일에 한 번 정도 해가 시간 내서 이거 좀 해줘라, 2주일 후에 일주일 후에 이런 것 좀 해가지고 가져와라. 논의가 충분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참여 기층을 주체화 시켜내야 되는 겁니다. 날 따르라 좀비화 시키지 말고요. 스피커를 선자만자에 의해서 따라오게 하는 방식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영남 지역에서 앰프 싣고 다니는 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그거 성남에 보관할 곳도 있을 거예요. 이재명을 키워낸 곳이고 이재명에게 표를 몰아준 50만이 성남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남이 투쟁의 진지, 그리고 이 진지에서 더 큰 부름을 내야 됩니다. 매일같이 성남에서 서명활동하는 분들에게 맡기실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분들이 싫다고 합니까? 그 정도면요, 앰프 있고 차량 있으면요, 이 사람들 엄청난 힘을 받습니다. 예? 독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예. 이 세 가지 문제점의 핵심은 딱 민주성이 현격하게 결여된 결과였기 때문에 여태까지 계속 문제가 이어져 내려왔다고 난 생각합니다. 기층이 분산되고 골방에 갇혀지게 된 대표적인 케이스를 굳이 어떤 단체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 완전히 풍비박산난 단체도 있어요 지금. 그런 케이스를 굳이 얘까지 들어가면서 재론해봐야 비난으로 들릴 것 같고, 각자 자단체의 결정 과정과 여태까지 기층이 따라가는 방식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광화문에서 집회를 쫑낼 때 기층이 주장이 들어가 있었나? 없었잖아요. 당장 성남을 사수하고 싶어하는 기층들에게 앰프 한번 넘길 생각과 논의는 마련해보자고 해봤습니까? 100만인 서명운동으로 결정해버리고 사방으로 각계 활동되고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과정에서 민주성은 담보되지 못했습니다. 기층의 논쟁이 질이 멸렬해서 간단한 결의구조가 필요했나요?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논쟁을 쌈질러 보고 논리적으로 압도당할 때 또 다른 감정을 키워나가면서 토론의 미개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건 아닙니까? 주권자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논쟁을 벌이더라도 논리에 막힐 때 깨끗하게 웃을 수 있는 도량을 기를 수 있는 것도 민주적인 결의 과정이에요. 보통 보면은 어떤 토론이나 논의를 할 때 밀리면은 끝까지 우겨요. 누가 봐도 이미 끝난 게임을, 그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한 기층의 민주주의를 생략하게 되니까 상층끼리 결정하고도 그 결정한 내용을 서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기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뻔뻔하게 배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겁니다. 만인 앞에서, 모두 있는 기층 앞에서 함께 치열하게 토론한 결과를 도출해낼 때 만인의 공적이 될 것을 감수하면서 결정된 사항을 누가 감히 어길 수 있다고 봅니까? 이만큼 민주주의는 기층의 강력한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현재는 몇몇의 강한 실천력 때문에 기층이 그들을 믿게 되는 현상일 뿐이지, 그 상층이 잠시 삐끗하기만 하면 그 하층 완전히 회복 불능한 상태로 무너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적인 문제에 놓여 있다고 봅니다. 기획하는 사람들, 활동하는 사람들은 혼자 또는 소수가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지지연대처럼, 공정포럼처럼 앞장에 서 있는 분들의 오판은 갈피를 못 잡는 기층을 만들어냅니다. 기층의 동의하에 결의한 바 없기 때문에 갈피를 못 잡을 뿐더러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개인 판단하고 개인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누구도 결의한 바 없으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이틀 만에 이 어떤 우리 집회에서 이틀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는 했어도 그때 집회 당시에 저번 주 토요일 날이요. 요번 주 토요일 날인가요? 저번 주 토요일 날이네. 집회 당시에 어떤 유튜버가 어떤 단위에서 오면은 뭐 까놓고 누가 오면은 뭐 지지연대 누가 오면은 머리끄댕이 잡아서 끌어내겠다라는 아주 위험천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몇몇이 우리 집회 보고 동참자들 다 한 집에서 다 몰아놓고 따로 나가버렸어요. 따로 나가서 논의를 하는 거죠. 어떤 논의를 할까요?
딱 그 수준만큼 논의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년 오면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쫓아내겠다라는 그 수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이래요 지금. 시간이 걸리고 더디 가더라도 단체 조직원들이 참여, 토의, 결정하는 기풍을 세워야 합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씩 떼어가는 모습은 정말 가공할 만한 위력을 보일 겁니다. 하향식으로 작동되는 단체는 군대식처럼 일사불란 강력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반복되는 실수하고 그 실수를 포장하기 위해서 또 거짓으로 악순환되고 이렇게 되면 상층이 신뢰를 잃고 붕괴되었을 때 여태까지 책임감 없었던 조직원, 따르기만 했던 조직원 각자는 개별 행동하고 대다수는 대의를 포기할 겁니다. 자생력을 잃고 그 결과는 아주 비참할 거죠.